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교수 이창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이게 시험 내용도 쉽지만 이렇게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목적이 나와 있죠. 이 목적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목적은 이제 소방기본법에 대한 목적이 물어보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는데, 자,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공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방시설업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소방시설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소방시설업의 종류 4가지.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공사 감리업, 그리고 방염처리업. 자, 이 4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도 설명도 드리겠지만, 소방시설업의 종류 4가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일단 소방시설 설계업이라고 하면은 소방시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공사 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시설을 말 그대로 설계하는 업무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 공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소방시설 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설계도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설계업에서 설계한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한 걸 바탕으로 실제로 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소방공사 감리업은 자, 소방시설 공사업에서 공사한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검사하는 거죠. 검사, 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 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 영업. 그러니까 소방시설 공사한 것을 이제 관리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서 대신하는 거예요. 감리를. 검사를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검사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방염처리업. 방염처리업은 방염 대상 물품.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웠죠. 방염 대상 물품 배웠죠. 방염 대상 물품에 대하여 방염 처리하는 영업을 방염 처리업. 이렇게 해서 소방시설업의 종류는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4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입니다.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소방시설업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감리원은 소방공사 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 이것을 감리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방기술자 나오죠. 소방기술자. 자, 소방기술자라고 하면은 소방기술 경력 등을 인정받은 사람과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소방시설업과 소방시설 관리업의 기술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 자, 어떤 사람들이냐? 소방시설 관리사. 그 다음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소방기술사, 소방설비 기사, 소방설비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위험물 기능사. 이러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소방기술자라고 하는 겁니다. 소방기술자. 자, 그리고 발주자. 발주자는 뭐예요? 발주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뭐 하는 거죠? 의뢰를 하는 거죠. 의뢰한 사람인데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맡기는 거죠. 발주자. 그래서 소방시설 공사를 맡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발주자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방시설업의 등록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을 누구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자, 아셔야 되겠죠? 자, 보세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자 보세요. 자본금, 그리고 기술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자,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영업 범위는 무엇으로 정한다? 오랜만에 나왔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업의 등록 신청과 등록증, 등록수첩의 발급, 재발급 신청, 그 밖에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은 이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등록 결격사유입니다.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피성년 후견인이죠. 앞에서 다 했던 거예요. 피성년 후견인.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똑같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뭐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업 결격사유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자, 이건 추가된 건데, 자, 법인의 대표자가 1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결격 사유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임원이, 자, 대표자 아니에요. 법인의 임원이 2번부터 4번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 바로 소방시설업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입니다. 자, 아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면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라고 했죠. 자, 근데 이 등록사항 중에서 변경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 변경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로 자, 누구한테 하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때도 시도지사, 변경 신고할 때도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라는 거죠. 두 개 전부 다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누구에게 신고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휴업하거나 뭐 폐업하거나 재개업할 때 그때 신고할 때도 누구한테 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전부 다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의 지위 승계입니다. 자, 지위를 넘겨받는 거죠.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자,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누구에게?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죠?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신고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자, 세 가지 경우가 자, 있고요.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며칠 이내에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똑같이 시도지사에게 바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소방시설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소방시설 공사 등의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소방시설업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자,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게 되버리면 바로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영업정지 처분이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소방시설업자는 그날부터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한 거죠. 자,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벌금에 처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업자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공사 등을 맡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자,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어떤 사항이냐?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했을 때, 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다음 소방시설업의 자, 등록 취소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리고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항 기억을 꼭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 등록 취소와 영업 정지에 관련 사항입니다. 자, 소방시설업의 영업 등록 취소 사유와 그리고 영업 정지 사유인데, 자, 여기서는 영업 정지 사유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자, 내용이 많지만 시험에서 다루지는 내용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내용은 없습니다. 자, 먼저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냐? 여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뭐라고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면 무조건 뭐라고요? 취소입니다. 취소. 등록 취소고요. 자, 등록 결격 사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이것도 무조건 취소 사유가 되고요. 그 다음, 영업 정지 기간 중에 소방시설 공사 등을 한 경우, 자, 이것도 아주 중대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 정지의 경우,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쭉 내용들이 쭉 있어요. 상당히 많지만 이 내용들은 실제로 시험에서 그렇게 다루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도 보시면 어디까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등록 정지 사항이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자, 한 번씩 읽고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과징금 처분. 자, 과징금 처분인데, 자, 일단 과징금 처분은 누가 하냐면 시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 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얼마?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뭘로? 과징금으로 바로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바로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입니다. 2억 원을 꼭 기억하시면 돼요. 2억 원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착공신고입니다. 착공. 자, 착공신고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소방시설 공사를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착공하기 전. 그러니까 공사를 하기 전 착공신고를 하는데, 자, 공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 공사를 하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자, 누구에게 신고를 하냐? 바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착공신고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바로 착공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공사업자가 착공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공검사입니다. 완공. 자, 완공검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받는 검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를 완공하면 자, 누구에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착공신고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고요. 그리고 완공검사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바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공사업자가 소방 대상물 일부분에 소방시설 공사를 마친 경우로서 전체 시설이 준공되기 전에 자, 부분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뭐 할 수 있다? 부분 완공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공이 다 되지 않고 자, 중간에 도중에 부분적으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완공 검사가 아니고 부분 완공 검사를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공사의 하자 보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하자 보수. 그러니까 공사를 완공하고 나서 이제 하자 보수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되겠는데, 자, 첫 번째, 자, 공사업자는 소방시설 공사 결과 자동화재 탐지 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에 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하자를 보수해야 한다는 건데, 자, 관계인은 요 1번에 따른 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자, 며칠 이내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 보수 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일 이내 사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일 이내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관계인은 공사업자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 자, 어떤 경우냐? 3일 이내의 기간에 하자 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일 이내의 기간에 하자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그리고 하자 보수 계획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항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이제 감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감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 공사가 끝났을 때 이제 적법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하게 공사가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공사 감리업을 등록한 자는 자, 소방 공사를 감리할 때 자, 다음의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감리업을 할 때 수행해야 될 업무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소방시설 등의 설치 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소방시설 등 설계 도서의 적합성 검토,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이런 것들. 그리고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그리고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그리고 실내 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이런 것들을 다 소방공사 감리업자들이 한다는 거죠. 이러한 수행하는 업무들까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에 대한 사항인데, 자,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감리업자는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고,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했을 때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것까지 암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보도록 할게요.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자, 감리업자는 감리를 할 때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자, 누구한테 알린다? 관계인에게 알리고 자, 공사업자에게 그 공사의 자, 시정 또는 보완 등을 뭐한다?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보완 요구를 자,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감리업자는 자, 공사업자가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에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설계도서나 화재 안전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는 공사업자에게 바로 공사의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한다고요? 감리업자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공사 감리 결과의 통보입니다. 자, 공사 감리가 끝났을 때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그 결과를 이제 통보를 해야 되는데, 자, 감리업자는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 그 감리 결과를 자, 누구에게 해야 되냐? 이 통보 대상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한테 하냐면 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한테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에게도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요 세 명의 그 대상 암기하셔야 됩니다. 감리 결과 통보 대상,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인, 그리고 특정 소방 대상물의 공사를 감리한 건축사. 그래서 통보를 해야 되는 대상 3가지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도급의 제한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누구한테?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하도급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급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다시 그 일을 넘길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다만 시공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그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도급 계약의 해지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도급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됐을 경우. 그러니까 이미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도급 계약했던 거를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취소 사유. 그리고 소방시설업을 뭐 했을 때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경우 이거 당연히 취소 사유 되는 거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며칠 이상? 30일 이상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30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 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공사를 안 했을 경우, 그때는 도급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변경 요구에 따르지 아니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급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4가지 사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급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4가지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입니다. 공사업자의 감리 제한. 자,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동일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시공하는 사람과 감리하는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공사도 본인이 하고 검사도 본인이 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자,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같은 자인 경우 안 되는 거죠. 공사업자랑 감리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자, 기업 집단의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법인이나 그 법인의 임직원 똑같은 회사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사와 감리를 동시에 할 수 없어요. 같이. 그리고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같이 할 수 없죠. 어떤 협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친족관계인 경우도 공사업자의 감리를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방기술 용역의 대가 기준입니다. 자,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자, 그 대가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죠. 소방시설 설계의 대가는 통신 부분에 적용하는 공사 비효율에 따른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소방공사 감리의 대가는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 21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마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